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접전지로 꼽히는 지역을 돌며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가야동과 전포동 등 10개 동이 포함된 부산진 을선거구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에게 바라는 공약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부산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061만 2천 원으로 지난해 5월 2천만 원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입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미분양 주택 물량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찾은 지 하루 만인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들을 돌며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은 건 지난 1월 피습 이후 처음입니다. 첫 방문지는 기장시장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여야 후보들의 재대결이 성사된 기장군 지역입니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태경 후보의 득표율 차가 5%대에 그쳐 격전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지지자들이 몰린 가운데 이 대표는 시장을 누비며 상인들과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멍게 좀 많이 팔아주세요. 예, 멍게 많이 사주세요.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도시철도 지하화 등 3대 핵심 사업을 추진해 부산 발전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과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등을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정권 심판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대체 뭘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부산을 위해 지난 2년간 한 일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5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총선 출마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 대신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을 배치할지 문제들은 협의와 논의들이 필요하겠지만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는 이어서 부산 진구 당감 세시장과 낙동강 벨트에 속하는 사하구 지역 장림 골목시장을 방문하는 등 주요 격전지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공약을 원할까요? 김하식 기자가 부산진 을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가야동과 전포동 등 10개 동에 인구 18만 명가량인 부산진 을선거구. 을선거구는 지리적으로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100년 넘게 철도 정비창이 도심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넘게 정비창 이전을 요구해 왔고 오는 2027년까지 부산 외곽으로 이전하는 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4만 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부지가 생기게 됩니다. 공작창 이전한다는 것은 들었는데요. 거기에 아파트나 이런 거 짓지 말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이 유치되고 저희들이 편의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진구에는 마을이 철길에 갇혀 철길 마을이라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지하화가 언급되면서 철길 문제도 지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철길을 철거하고 나서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우리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어른들 또 모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좁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불편이 큽니다. 동네 마을버스 노선이 좀 정설이 좀 됐으면 좋겠고 빈집이 너무 많으니까 이 범죄 노출이 좀 심한 것 같고 이래서 또 안은 좀 좋은 걸 좀 해서 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동서고가 철거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은 해운대 을선거구에 21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예비후보에게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미애 예비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약에 적극 반영해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 을선거구 우리 동네 희망 공약에는 센텀 이지구 개발과 반송, 반여지구 주거 환경 개선, 교통난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동구 선거구의 국민의힘 본선 진출 후보로 곽규택 변호사가 확정되면서 부산 18개 지역구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1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동구 선거구에 곽규택 변호사가 공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동구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최영욱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곽규택 예비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부산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623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061만 2천 원으로 지난해 5월 2천만 원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입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부산의 미분양 주택 물량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부산 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 3,372가구로 전월보다 375가구로 2019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 물량은 1월 기준 1,174가구로 전월 대비 292가구 늘었습니다. 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물, 바로 미나리죠.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나리는 논에서 키운 물 미나리인데요. 의령 가래면에서는 물이 아닌 흙에서 키운 밭 미나리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수확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비닐하우스 안이 향긋한 미나리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농민들의 손길은 제철이 맞은 밭미나리 수확으로 분주합니다. 수확된 미나리는 세척실로 옮겨져 단장을 마치고 소비자들에게 찾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의령군 가래면에서 재배되는 미나리는 물에서 키우지 않고 흙에서 키웁니다. 물이 있는 논미나리에서 나올 수 있는 해충 우려도 없애고 밭미나리라는 경쟁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래 밭미나리는 이파리가 많고 줄기가 얇고 연해 보통 겉절이나 쌈 등 생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의령 밭미나리는 보통 10월부터 재배를 시작해 한 달 주기로 출하됩니다. 그중에서도 2월부터 4월에 출하된 미나리가 가장 좋은 향과 맛을 자랑하면서 현재 1kg당 7,000원 선에 거래될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농가에도 소득을 챙겨주는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래 미나리 나온 지는 거진 한 30년이 되고요. 이게 지금 미나리 철이라 제일 맛있을 때고 또 수확 처음 할 때는 우리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양력 7월 달까지 달달이 수확을 합니다. 이런 의령 밭미나리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올해도 맛있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우리 가래 밭미나리 축제를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하고 즐길거리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많이 놀러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3회째 열리는 의령 가래 밭미나리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의령 가래 미나리 집화장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15일 새벽 3시 10분쯤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 인근 해상에서 4톤급 양식장 관리선이 좌초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좌초된 어선에서 선장을 구조했으며 선장의 음주운항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67살 선장 김모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9%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난 어선은 5톤급 미만으로 음주운항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통영해경은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일 낮 12시 55분쯤 사천시 궁지동 제방 인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근 갈대만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남부산 우체국을 방문해 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정호 장관은 현장 직원을 격려하고 선거 우편물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부터 선거 우편물 특별소통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명 생태공원 내 꽃단지에서 7만 송이 규모의 화려한 튤립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는 7만 송이 규모로 조성한 튤립이 꽃을 피워 16일부터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봄꽃 튤립을 시작으로 삼락, 화명, 대제생태공원 일원에 코스모스와 백일홍, 수국, 연꽃 등 다양한 계절별 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 취업비자 전환을 지원합니다. 장기 취업비자 전환 지원은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의 숙련도가 축적됐지만 단순 노무 분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 인력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을 허용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K포인트 274의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 중 시에 배정된 159명을 모집해 법무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정리해드림 주거재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리해드림 주거재생 지원 사업은 저장 강박장애 가구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홈스테이징,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입니다. 시는 2022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취약계층 125가구에 대해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는 총 45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해와 양산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2곳이 17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2곳은 올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폐쇄됐다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공모에 선정돼 운영이 재개됩니다. 이들 센터에서는 노동상담과 통역, 한글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남권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동서대 센텀 캠퍼스 7층에서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한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이 마무리되어 마련됐습니다.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앵커 시설과 기업 입주 공간, 사이버 훈련장, 테스트베드 등 주요 시설을 갖췄습니다.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 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